자, 78번은 했지만 다시 한 번 더 여기서부터 할게요. 표를 보시면 지금 데이터들이 있고요. 이 전체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여기 이 부분을 계산하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부분의 요 자리의 의미는, 이 자리는 말 안 해도 위에 문장 보셔도 뭐 알 수도 있지만 요 자리의 의미는 이 데이터에 요 영업 1부, 영업 2부 이렇게 영업 부서명이 적혀 있는, 잠깐만요. 부서명이 적혀 있는 이 범위 중에서 이 글자하고 같은 거를 찾아서, 이 범위 중에 이 글자와 같은 걸 찾아서 이 자리에 합을 구하면 요 답이 되는 거죠. 수동으로 한번 구해보면, 자, 이 자리 중에 영업 1부, 영업 1부, 영업 1부, 영업 1부 찾아서 그거에 옆에 있는 매출액 이 4개 값, 요 매출액 4개의 값의 합이 요 자리에 답이 오는 거죠. 그래서 sumif 함수로 푼다면 sumif의 인수의 첫 번째 인수는 이 범위 중에서 이 조건 만족할 때 이 자리에 합을 구하라. 그런 식으로 들어갈 거고, 그래서 여기 이 문제에서는 1, 2, 3, 4번이 전부 다 범위는 똑같아요. 자, 그래서 범위의 인수는 똑같은데 주소 형식이 다릅니다. 그죠? 자, 이럴 때 필기 문제 풀 때 그러면 인수가 맞는지 볼 필요는 없죠. 인수는 다 맞다는 거고, 그 다음 이제 주소를 볼 때 우리가 요 식을 하나 세워서 밑으로 복사할 거잖아요. 밑으로 복사할 때 신경 써서 봐야 되는 건 열 번호는 달러가 붙었든 안 붙었든 이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고 행번호만 보시면 된다 했습니다. 행번호만 보면 되는데 요 범위와 이 범위는 식이 밑으로 내려갈 때 범위가 하나씩 따라 내려가면 안 되고, 이 범위는 하나씩 내려가서 조건이 영업 2부가 되고 영업 3부가 되고 여기는 따라 내려가야 되고, 그래서 조건에 해당되는 이 전체 B3에서 B16번 범위 중에서 E3번이 조건이죠. E3번과 같은 걸 찾아서 C3에서 C16번 요 매출액 자리에 합을 구하는데 이 조건과 비교할 범위와 합을 구할 범위 두 개의 범위는 행번호 자리에 달러가 붙어 있어야 돼요. 행번호에 달러 붙어 있어야 되고 여기도 행번호에 달러 붙었으니까, 자, 요 두 개 인수 자리는 2번과 3번이 맞는 거죠. 4번은 B는 볼 필요 없고 행번호에 달러가 안 붙었어요. 그죠? 행번호에 달러 안 붙었으니까 틀렸고, 이것도 행번호에 달러가 붙어야 되는 자리에 안 붙었고요. 그래서 행번호만 봤을 때 첫 번째 인수와 세 번째 인수의 행번호 자리에 달러가 붙은 거 맞게 잘 됐고요. 자, 그래서 그 중에 2번, 3번인데, 그 다음 조건에 해당되는 요 2, 3번은 바뀌어 내려가야 되니까 조건에 해당되는 이 3번의 3은, 행번호 3은 달러가 안 붙어야 되죠. 이것처럼 달러가 안 붙어야 돼요. 그죠? 달러가 붙으면 안 되죠. 그래서 조건의 행번호는 달러가 안 붙어야 되고, 그 조건과 비교할 범위, 합을 구할 범위, 이 두 개의 범위는 행번호에 달러가 붙어야 되고. 자, 그러면 요거 말고 다르게 해서도 답이 되려면 B에 달러, B나 C에 달러가 다르게 되어 있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열 번호는 달러가 안 붙었어도 돼요. 열 번호 자리는 여기는 달러 붙어도 되고 안 붙어도 되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밑으로 하나의 식을 세워서 밑으로 복사할 땐 행번호만 눈여겨보시라는 겁니다. 주소가 바뀌어야 되는 주소인지 안 바뀌어야 되는 주소인지를. 이 범위는 조건과 비교할 범위는 안 바뀌어야 되고 합을 구할 범위도 안 바뀌어야 되고 조건이 되는 요 범위는 바뀌어져 내려가도록 행번호만 관찰하시라 하는 거고요. 자, 실기로 우리 필기풀이 예제 열어놓으시고 한 번 더 해보자 했었죠.
오늘 여기 필기풀이 예제의 계산 작업에 78번 문제 문항에 가시고요. 데이터를 조금 적어서 해볼게요. 영업 1부, 2부, 3부 적어 놓으시고, 요 소속 자리는 이것도 그냥 뭐 문제지하고 똑같이 안 하셔도 되니까 그냥 섞어서 적어 놓으세요. 자, 한 가지 종류씩 적고 나면 Alt 방향 키로 데이터 적을 때 Alt 누르고 방향 키 누르면 내가 원하는 거 선택해서 지금 키보드로만 다 하고 있어요. 이렇게 데이터 입력할 수 있다 했습니다. Alt 키 누르고 방향 키, Alt 키 누르고 아래쪽 화살표 방향 키를 눌러주시면 돼요. Alt 아래쪽. 자, 이렇게 실습했으면 필기에 나와도 맞출 수 있겠죠. Alt 아래쪽 화살표 누르면 이렇게 있는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다. 샘플이 나와서. 그럼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작업들이 필기에서 문장으로 다 질문합니다. 그래서 그거 연습하려고 이렇게 데이터 쓰는 과정을 한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입력한 데이터가 대강 적었으니까 저랑 답은 달라도 돼요. 식만 맞으면 되겠죠. 문제지는 평균 매출액까지 적어놨는데 저는 인원수까지 해놨으니까 오늘 이걸 다 구해볼게요. 자, 옆에 있는 평균 매출액도 한번 다시 구해볼게요. 평균 매출액은 똑같은 내용인데 조건을 만족하는 평균이면 뭘로 할까요? average if 인수 구조는 똑같죠. 이 범위 중에서 이 조건 만족할 때 이 자리에 평균을 구하라. 자, 범위를 하자마자는 F4번 딱 누르면 그냥 앞에 주소나 뒤에 주소에 다 달러가 붙는데, 칼로 닫을게요. 지나가는 자리는 미리 범위 하자마자 달러 교 안 붙였는 자리는 블럭을 해줘야 되는데, 블럭 설정할 때 뒤에서 407까지 다 안 해도 됩니다. 그죠? 그냥 요 주소에서 이 주소까지, 이 정도에서 이 정도까지만 대강 걸치기만 하면 돼요. 걸쳐서 F4번 키로 절대 참조해 놓으시면 되고요. 물론 중요한 건 행번호고, 자, 이것을 채워서 복사하면, 자, 답은 다 다를 테니까 우리가 새로 적은 거라서 각자 다르게 적었으니까 답은 다르지만, 자, 더블 클릭했을 때 이 자리, 이 조건, 이 자리 맞는지 보시면 돼요. 색깔을 보시면 돼요. 인수 3개의 색을 봤을 때 두 번째 식도 맞게 됐으면 된 겁니다. 자, 조건을 만족하는 인원수는 뭐로 구하죠? count if. 자, count if 이 범위 중에서, 자, 이 범위는 절대 참조 필요하고 이 조건, 잠깐만요, 다시. 이 범위 중에서 쉼표 찍고 조건은 이 조건, 범위, 조건 두 개의 인수만 있으면 되죠. 갈로 닫을게요. 그래서 복사를, 주소를 내가 맞게 해놓아 보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식을 더블 클릭해서 범위가 내가 원하는 범위와 조건으로 잘 찾아가고 있는지 그렇게 한 번 더 확인하시면 돼요. 자, 79번은 자, 문장은 읽어보시면 되고, 여기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예요? 부서별로 1, 4분기, 2, 4분기 뭔가 데이터, 실적 데이터가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건 이 자리, 요거 한 개를 계산해서 옆으로도 밑으로도 복사해서 답 나오게, 요만큼이 답 나오게 그렇게 해볼게요. 자, 1, 4분기,
자, 영업일부의 이 중에서 영업일부라는 조건을 만족할 때 요 1, 4분기에 합을 구하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 자리는. 이 자리는 이 범위 중에서 첫 번째 인수 이 범위, 두 번째 인수는요. 조건, 그 다음 세 번째 인수는 이 범위. 그러면 이거를 하나 구해서 자, 아까 밑으로 구하는 거 했었죠? 밑으로 구하려면 첫 번째 인수 자리에 지금 다시 써볼게요. 썸이프에 이 범위가 B2에서 B7, B2에서 B7. 자, 이거는 한쪽 방향만 하는 게 아니니까 요 B2에서 B7의 범위, 이 범위와 그 다음에 합을 구할 이 범위는 행번호가 고정이 돼야 되죠. 그래서 2나 7에 달러 기호를 붙일게요. B2에서 B7을 쓸 때, 자, 일단은 B는 이따가 생각하고, 달러 2에서 B 달러 7까지 요 범위 중에서, 그 다음 조건은 A10번, A10번에서 A10의 행번호 10은 11로 바뀌어져 가야 되니까 10에는 달러를 안 붙여야 되죠. 그 다음 합을 구할 범위는 C2에서 C7, C2에서 C7인데 밑으로 내려오면 안 되니까 2와 7에는 달러가 붙어야 되죠. 자, 이번에는 옆으로 복사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옆으로 복사할 때 이 범위, 옆에 2, 4분기 구할 때 조건 비교할 범위는 한 칸 옮겨져 가면 안 되죠. 한 칸 옮겨지면. 자, B2에서 B7이 요거 계산할 때 조건 범위가 C2에서 C7로 바뀌면 안 되잖아요. 조건은 요 범위 그대로 있으면서 합을 구할 자리가 이거인 거죠. 그래서 이거의 조건을 비교할 B2에서 B7은 열도 바뀌지 않아야 돼요. 열도 바뀌지 않아야 돼요. 근데 합을 구할 자리 C열은 이쪽으로 한 칸 옮겨지면 D열로 옮겨져야 되니까 여기는 달러가 안 붙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요 조건에 해당되는 두 번째 인수 밑으로는 바뀌어야 되니까 달러 안 붙였는데 식이 옆으로 갈 때 요 조건이 이렇게 한 칸 옮겨져서 이게 조건이 되면 되나요? 이쪽으로 조건이 옮겨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조건에 A열에 달러를 붙여야 돼요. 무슨 말인지 지금 다 이해했어요? 자, 이 문제를 이해하면 주소 방식에 대해서 다 됐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해가 되면. 자, 일단은 B2에서 B7, 지금 일단 필기로는 B2에서 B7, 주소 형식은 두고 B2에서 B7, 그 다음 A10, 그 다음 C2에서 C7 와 있는 거는 1번 아니고 3번도 아니고 4번도 아니니까 지금 요 필기 난이도에서는 주소 방식을 묻고 있는 거 아니고 필기 난이도에서는 요 식을 세울 때 요거 한 개의 식이 조건이 이거고 조건과 비교할 범위가 이거고 그 다음 조건이 이거 그 다음 합을 구할 자리가 이거 그거 그냥 단순하게 요 한 문제만 풀 줄 알면 2번을 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실기로 나오면 정확하게 주소에 B와 E 요 각각 하나하나에 어디에 달러 붙이고 어디에 달러 안 붙여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필기용으로는 일단 다시 한번 보면 단순합니다. 그죠? 필기용으로는 이 썸이프의 인수로 이 범위 중에서 이 조건 만족할 때 이 자리에 합을 구하라. 요 세 개의 범위 주소가 적혀 있는 거. B2에서 B7, 그 다음 조건은 A10, 그 다음 합을 구할 자리는 C2에서 C7. 요렇게 정확히 세 개가 있는 것은 요 하나밖에 2번 하나밖에 없으니까 필기로 답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냥 썸이프의 인수만 알면 그냥 바로 답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제대로 식을 요거 하나 세워서 복사해서 답이 나오게 하려면 이제 주소를 좀 더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요. 자, 실기로 다시 한번 풀면서 할게요. 저 문제를 통해서 주소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이해를 하세요. 79번요. 자, 79번에 가시고 요 자리의 답이라는 것은 이 부서명 이것 중에서 이 조건 만족할 때 이 자리에 합을 구하는 게 여기죠. 그래서 자, 주소 달러 같은 거 안 붙이고 그냥 써볼게요. 썸이프의 인수는 이 범위 조건과 비교할 범위 요 첫 번째 범위와 쉼표 찍고 두 번째 인수 이것과 비교해서 일치하는 걸 찾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쉼표 찍고 세 번째 인수로 이 자리 합을 구할 자리를 넣었어요. 그리고 갈로 닫고 엔터 칠게요. 자, 이렇게 구하면 요 식의 답은 무조건 맞을 거예요. 그죠? 인수의 순서만 맞게 했으면 이 식의 답은 무조건 맞죠. 자, 그런데 이 답을 밑으로도 복사하고 또 옆으로 동시에 대각선은 안 됩니다. 밑으로 한번 또는 옆으로 한번 뭐 이렇게 두 방향 따로따로 하셔야 돼요. 자, 다시 옆으로 한번 이렇게 복사를 했을 때 자, 이 밑에 식은 보면 어때요? 더블 클릭했어요. 두 번째 요 밑에 있는 식에 더블 클릭했더니 범위가 파란색 범위 어때요? 내려왔잖아요. 보라색 범위 내려왔죠. 여기 위에서부터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 해야 되는데 한 칸씩 잘못 내려왔죠. 파란색과 보라색에 지금 아래쪽으로 복사했어요. 파란색과 보라색에 행번호가 달러가 붙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옆으로 가볼게요. 옆에 거를 2, 4분기 합계에 더블 클릭을 해볼게요. 조건과 비교할 범위가 이 범위 중에 이 조건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맞나요? 이 범위 중에 이 조건 아니죠. 그럴 때 이 자리에 합을 구하라. 합 구하는 자리는 맞는데 범위가 자, 파란색 범위는 옆으로도 이렇게 옮겨져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파란색 범위는 자, 파란색 요 범위만 따로 생각해 보면 요 파란색 범위는 밑으로 갔을 때 내려가면 안 되죠. 옆으로 갔을 때 옮겨져 가면 안 되죠. 그러면 파란색 범위는 행번호, 열번호가 다 어느 쪽으로 복사하든 바뀌지 않도록 절대 참조로 하시고 자, 다시 자, 이 주소를 밑으로 조건 요 빨간색 주소도 볼게요. 빨간색 주소는 내려가면 맞죠. 밑으로는 자연스럽게 내려가면 맞는데 자, 옆으로 갔을 때 조건이 영업 일부라 해야 되는데 이 값이 조건이 돼버렸죠. 그러면 영업 일부라 해야 되는데 이 값이 그 영업 일부로 바뀌었으니까 자, 첫 번째 식에서 빨간색 주소 자리는 열로는 바뀌지 않아야 돼요. 열로 바뀌지 않도록 열번호에 달러가 붙도록 하셔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 보라색 범위를 볼게요. 자, 보라색 범위 행으로 딸려 내려와 있는데 이러면 안 되죠. 보라색 범위는 행으로 절대 참 달러가 붙어야 되고 또 옆으로 갔을 때 보라색 범위는 2, 4분기의 합을 구해야 되는 거 맞죠? 옮겨져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라색 범위는 행번호가 행번호에 달러가 붙도록 열은 붙지 않도록 열은 1, 4분기였던 것이 2, 4분기로 바뀌어지도록 첫 번째 식을 이렇게 두 번째 이쪽으로 두 번째 각각의 식들에 들어가서 바뀌면 안 되는 주소가 있는지 그걸 보고 요 첫 번째 식에 달러 기호를 붙였어요. 필요한 자리에. 자, 그리고는 다시 밑으로 옆으로 복사를 하면 이제 밑에 것도 이 범위 중에서 이 조건 만족할 때 이 자리의 합을 구하고 있고요. 자, 이쪽 옆에 것도 이 범위 중에서 이 조건 만족할 때 이 자리의 합을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식을 주소를 잘 섞어서 달러 붙일 자리와 안 붙일 자리를 잘 섞어서 표현을 했더니 나머지들은 복사를 해서 이렇게 복사해서 했더니 다 맞는 답으로 찾아가고 있어요. 행방향으로 복사했을 때, 열방향으로 복사했을 때를 따로따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요 주소가 행방향으로 복사됐을 땐 바뀌면 안 되고 열방향으로 복사할 때도 바뀌면 안 되죠. 조건 범위가 안 바뀌어야 되니까 행열에 다 달러교를 붙였고, 자, 요 조건 내용은 행으로는 바뀌어져 내려가야 되지만 열로는 바뀌면 안 되니까 열에만 달러를 붙였고, 그다음 보라색 범위는 행으로는 따라 내려가면 안 되지만 열로는 바뀌어져 가야 되죠. 2, 4분기로. 그래서 행에만 달러를 붙였어요. 80번은 썸이프 S입니다. 자, 썸이프 S의 인수를 이야기하라 하면 줄줄 외울 수 있는데 이거 문제지를 딱 보고 인수 구조를 파악 못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인수에 여기 딱 나오면 이게 무슨 범위인지를 알아야죠. 이게 무슨 범위입니까? 썸이프의 인수는 합을 구할 범위가 썸이프 S가 들어가면 조건이 여러 개 있어서 합을 구할 범위가 여기 먼저 오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합을 구하라는 겁니다. 합 구할 자리는 여기예요. 그 다음 이 범위 중에 이 조건, 이 범위 중에 이 조건, 이 범위 중에서 연필, 또 이 범위 중에서 서울이니까 연필이면서 동시에 서울인 거, 연필이면서 동시에 서울인 거, 연필이면서 동시에 서울인 거, 요 두 레코드의 요 자리의 합 300과 200의 합 500입니다. 그죠? 이 해석이 돼야 우리가 실기를 해도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제대로 알고 하는 거죠. 자, S가 붙었어요. 썸이프 S. 첫 번째 인수가 합을 구할 자리. 이 자리에 합을 구하는데 다 합하는 게 아니고 A2에서 A6번 중에서 연필이고 B2에서 B6번 중에서 서울이면, 자, 썸이프 S의 경우에 이거 만족하고 그리고 이거 만족하는, 둘 다 만족하는 것밖에 못 하거든요. 연필인데 서울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연필이면서 서울이고 연필이면서 서울인 두 조건을 다 만족하는 레코드를 필터하게 될 거고, 그 중에 판매 실적 자리에 합을 구한 겁니다. 자, 이런 유형의 문제는 그냥 흔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비슷한 유가 이제 쭉 나옵니다. 자, 그다음 81번. 아이디별 총 주문 금액 계산하러 간다. 자, 뭐 문장 그것도 봐도 되지만 이 의미는 요 범위 중에서 이거 하고 같을 때 이 자리에 합을 구하라, 그런 거죠. 이 범위 중에서 KKK00, KKK00인 걸 찾아서 같은 행에 있는 요 두 개의 합, 이거를 구한 거잖아요. 그래서 조건을 만족하는 합계. 자, 그러면 우리는 보통 썸이프 A2에서 A5, A2에서 A5, 그 다음 조건은 D2, 그 다음 합을 구할 범위는 B2에서 B5, 요렇게 나왔으면 쉽게 했을 텐데 여기는 다르게 돼 있어요. 요건 뭐냐면 A열 전체에서 요 조건 D2번하고 같을 때 B열 전체의 합을 구하라,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이렇게 작은 게 아니라 밑으로 몇천 건, 몇만 건 있을 때 우리가 A2에서 A 뭐 만 번까지 이렇게 하려면 범위를 드래그해서 하기에는 힘들죠. 자, 이럴 때 A열 전체를 표현할 때 A에서 A까지 하면 A열 전체를 의미해요. 이거는 B열 전체를 의미하고, 그러니까 요 A열에 저 밑에 다른 내용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다 포함할 수 있는 주소 형식이에요. 자, 일단 다른 거는 어차피 안 되죠. 다른 거는
그죠? 해당 사항 없고 우리는 요 정도 식을 썼는데 요렇게 문제에서 이 중에서 해당하는 거는 이것과 비슷한 건 이거라는 겁니다. 81번도 한번 풀어보죠. 데이터 있나요? 자, 이 자리의 답은 우리가 그냥 평소에 실기 풀 때처럼 하면 sumif, 자, sumif 이 범위 중에서 이 자리의 조건을 만족할 때 여기에 합을 구하라. 자, 지금 절대 참조 같은 거 할 필요 있나요? 필요 없죠. 하나만 구할 땐 복사하는 게 아닌데, 그죠? 절대 참조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엔터 치면 이렇게 답을 구했어요. 자, 요때 이 식을 쓸 때 이제 아까 답지에 있는 것은 sumif A에서 A까지, 지금 우리 같으면 C에서 C까지 안 되죠. 선택 딱 하면 C에서 C 나와야 되는데 여기 병합된 셀이 있는가 봐요. 자, 다시 할게요. 요거 요만큼 복사하세요. 컨트롤 C 복사해서 자, 새 시트 하나 만드세요. 새 시트 플러스 눌러주면 새 시트 만들고요. 여기 붙여 넣으세요. 새 시트 만들어서 붙이시고 이 자리에 식을 쓰는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sumif A열 전체 범위 중에서 요거하고 같은 걸 찾아서 다음 B열 전체의 합을 구하라고 이렇게 써준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밑에 데이터가 더 들어오면 거기에 맞게 요 답이 알아서 수정이 딱 되겠죠. A열 전체 A에서 A까지, B열 열머리글을 딱 선택하면 B열 전체는 B에서 B까지 이렇게 적힙니다. A에서 A 머리글 딱 해줬더니 A에서 A 적혔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자, Alt 아래쪽 해서 A KKK00이 하나가 더 있으면 자동으로 이 답도 알아서 딱 수정이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셀의 주소를 표현할 때 A열 전체를 B열 전체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죠? 행열 번호가 다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열 번호만 왔죠. 이 자리를 우리가 좀 더 이제 개인적으로 쓸 때 용도로 바꾼다면 이 자리를 유효성 검사 조건으로 해서 KKK00이면 딱 알아서 답 나오고 이 자리에 AA01이면 답이 알아서 수정되게 그렇게 해놓을 수도 있겠죠. 데이터 요거는 저 혼자 좀 빠르게 해볼게요. 유효성 검사에 우리가 목록으로 KKK00도 있고 쉼표 찍고요. AAA01도 있고 또 APP02 이렇게 목록으로 요거 세 가지가 나오도록 해놓고는 여기를 AAA01로 바꾸면 여기 답이 수정되고 요걸로 바꾸면 답이 이걸로 알아서 수정되고 여기 데이터를 Alt 아래쪽 해서 APP02가 뭐 또 1000 하는 게 더 들어오면 답은 알아서 수정되는 거죠. 유효성 검사 형태로 할 수도 있을 거고 뭐 이 식을 복사해서 채우는 형식으로 한다면 이런 식도 할 수 있겠죠. 옆에다가 밑에다가 다시 해볼게요. 그냥 아까 앞에 풀었던 문제 유형 같으면 KKK 자 이렇게 해놓고는 이 자리는 sumif 이 범위 중에 이 조건일 때 이 자리에 답을 구하는 이런 식으로 하면서 밑으로 채워 복사할 거면 이거는 이 범위는 안 바뀌어 그냥 어차피 조금 내려가도 어차피 행번호가 안 적혀 있으니까 고정돼 있고 요거는 4에 달러를 안 붙였으니까 바뀔 거고 요렇게만 달러 기호 없이 요렇게만 해도
요거 쭉 복사하면 밑에 거도 이 범위 중에 이 조건 이 자리의 합, 이렇게 식을 썼을 땐 절대 참조 같은 것도 필요도 없죠. 자, 각 아이디별로 그 주문 금액의 합계를 이것처럼 유효성 검사 형식으로 이렇게 맞춰놓고 바뀌어져 가면서 답 나오게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고, 요런 표를 하나 만들어서 요 옆에 알아서 답 나오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주소를 A에서 A까지 B에서 B까지를 했으니까 행번호가 따로 있지 않았기 때문에 뭐 절대 참조 같은 것도 필요 없었고, 이 자리에 데이터가 앞으로도 계속 입력되면 데이터의 답도 자동으로 딱딱 수정이 돼 가죠. 자, 그래서 일단 A에서 A, B에서 B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거. 82번은 이제 D가 들어가는 함수예요. D average 함수는 첫 번째 인수가 데이터 전체, A4에서 E10 같으면 데이터 이 전체, D가 들어간 함수는 필드명 포함해서 범위를 한다 했습니다. 이 전체 중에서, 자, 그 다음 두 번째 인수는 어떤 의미예요? 계산할 필드. 보통은 우리가 실기 문제 풀 때는 제가 계산할 필드 수학량이면 D4 이렇게 적으라 했는데, 요 자리에 계산할 필드 자리에 D4라는 수학량이라는 수학량이 있는 D4 셀 주소가 와도 되고, 하나 둘 셋 네 번째라서 4가 와도 되고, 또는 직접 수학량이라고 적어줘도 되고. 근데 적는 건 오히려 번거로우니까 실기 풀면서는 요 방식으로 하시는 게 제일 편하다 했어요. 근데 이렇게 적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학량, 그래서 계산할 필드는 수학량에 대해서 계산할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인수는 조건. 자, 조건이 나무는 100고 높이가 10보다는 크고 20보다 작으니까 10에서 20 사이. 나무이면서 높이가 10에서 20 사이. 자, 높이 조건은 10보다 크고 20보다 작은, 그래서 10에서 20 사이입니다. 그래서 배이면서 높이 10에서 20 사이, 요거 맞네요. 이것도 배이면서 10에서 20 사이 맞고, 이거는 배지만 10에서 20 사이가 아니죠. 그럼 요 두 레코드가 필터 되어질 거고, 그 중에 계산은 수학량 자리, 요거의 에브리지죠. 요거 두 숫자의 평균, 그래서 12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 딱 찾고는 뭐 이거 평균인 뭐 다른 숫자를 적거나 이러면 안 되고, 조건 필터를 해서 요 전체 범위 중에 이 조건 만족하는 거에서 요 조건으로 필터 두 개를 한 다음에 계산할 필드가 수학량이니까 요 두 개의 평균을 구해야 된다는 거. 네. 실수 안 하시도록 그렇게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자, 밑에 83번도 83번 같은 경우에는 D9번 셀에 사과나무의 평균 수확량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 나머지 색과 다른 것 했는데, 요 일단 답을 보면 안에 있는 D 에버리지 식은 4개가 똑같아요. D 에버리지 식은 4개가 똑같습니다. 그죠? 똑같으니까 평균은 뭐 어떤 식으로든 구했다 치고, 그 다음 이거 INT가 뭐죠? INT는 이 안에 숫자 만약에 2.5가 오면 작은 쪽 정수로 바꿔줍니다. INT 안에 2.5가 왔으면 작은 쪽 정수다. 자, 2와 3 사이에 2.5가 있잖아요. 그러면 작은 쪽 정수 답이 2가 된다는 겁니다. TRUNC나 라운드 다운은 똑같은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차이점은 TRUNC와 라운드 다운의 차이점은, 라운드 다운은 두 번째 인수, 소수점 이하 자릿수 두 번째 인수를 꼭 써줘야 됩니다. 근데 TRUNC는 소수점 이하 자릿수가 0개면 생략하고 안 적을 수 있어요.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그러면 TRUNC도 쉼표 찍고 1 이렇게 적어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TRUNC는 인수를 자, TRUNC 라운드 다운, 라운드 업 전부 인수 구조는 라운드라고 쓰면 자, 라운드의 인수 구조는 숫자가 오고 그다음 자릿수가 오죠. 소수점 이하 자릿수. 그래서 0이 오면 뭐예요? 0이 온다는 건 소수점 이하 자리가 없으니까 정수 자리까지 되는데 라운드는 이 숫자를 그냥 반은 올리고 반은 버려서 반올림 하는 함수고 TRUNC는요 라운드 다운과 마찬가지로 버리는 함수예요. 차이점은 콤마 0을 생략할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TRUNC 안에 2.5가 왔어요. 자, 두 번째 2.5 하나만 적혀 있다면 두 번째 인수 쉼표 찍고 0이 생략됐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오면 내림하는 함수하고 똑같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소수점 이하 콤마 0이 생략된 거니까 소수점 이하 자릿수 없도록 무조건 내려서 2가 됩니다. 라운드 다운이면 2.5만 올 수는 없죠. 무조건 콤마 자릿수 적어줘야 되는데 여기 0 적었어요. 그러니까 정수 자리까지 버려서 이것도 2가 되죠. 라운드 다운이나 TRUNC는 의미는 똑같다 했어요. 콤마 0일 때 생략했고 이거는 생략할 수 없으니까 적어줬고 콤마 0이라는 건 정수 자리고 그래서 다 2가 되죠. 아까 INT도 2가 되고 근데 라운드는요. 라운드는 반올림이잖아요. 이 디에버리지식의 답이 뭐가 나오든 자, 라운드는 만약에 2.5면 답이 2.5처럼 0.5처럼 숫자가 크면 올라갈 거고 반올림은 라운드에 자, 라운드 함수로 2.5가 오고 콤마 0이면 자, 정수 자리까지니까 5는 하나 올려서 3이 되죠. 만약에 라운드에 2.4가 오고 콤마 0이면요. 숫자가 작으니까 버려져서 2가 되고 라운드는 뒤에 숫자를 보고 정수 자리까지 표현하고 싶은데 뒤에 숫자가 크면 올려서 3이 되고 작으면 버려서 2가 되고 이게 반은 올리고 반은 버려지는 라운드잖아요. 그래서 이 답이 뭐가 됐든 라운드는 그 답에 따라서 답이 왔다 갔다 바뀌는데 INT는 작은 쪽 정수니까 이 숫자가 2.5가 오든 2.4가 오든 뭐가 오든 무조건 2죠. TRUNC의 요 답이 만약에 2.5가 오든 2.4가 오든 뭐가 오든 무조건 2고 라운드 다운도 2.5든 2.4든 무조건 2고 그죠? TRUNC와 라운드 다운은 버리는 함수다 하는 거고요. 버려지니까 작아지잖아요. INT는 작은 쪽 정수니까 버려져서 작아진 2가 답이 되죠. 그래서 INT와 TRUNC와 라운드 다운은 똑같은 답을 찾아낼 겁니다. 정수 자리까지일 때 다시 보면 자, 정수 자리까지 구하는 함수가 INT 함수. INT 안에 숫자가 오면 그 숫자가 몇 점 몇 되어 있더라도 정수까지 되고 TRUNC로 정수 자리 표현할 때는 숫자가 오고 콤마 0을 써도 되고 TRUNC에 숫자 오고 콤마 0을 생략해도 되고 라운드 다운은요. 생략 같은 거 없죠. 라운드 다운은 무조건 숫자가 오고 정수 자리면 0 적어주면 요 함수는 똑같다는 겁니다. INT나 TRUNC나 라운드 다운을 써주는 거는 답의 결과가 똑같기 때문에 이 숫자라는 자리 D에버리지의 결과 답이 숫자잖아요. 그죠? D에버리지의 결과 답이 숫자고 그 숫자 답에 대해서 요 세 개의 함수는 같은 답을 구하는 거고 라운드 다운은 이 숫자가 뭐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답이 나오는 거고 우리가 직접 이거 계산해 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라운드 다운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daverage를 묻고 있는 문제는 아니고 int와 trunc 라운드 다운 함수의 의미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유형은 int, trunc, 라운드 다운 다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자, 또 차이점은 int는 정수만 되지만 trunc나 라운드 다운은 콤마 1, 콤마 마이너스 1 얼마든지 뒤에 자릿수를 더 적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int는요. 아까 제가 작은 쪽 정수라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마이너스 3이 있고 마이너스 2가 있어요. 0이 있으면 이쪽이 2, 이쪽이 3이잖아요. 그러니까 0이 있으면 이쪽 방향으로 마이너스 2.5는 여기죠. 그러니까 작은 쪽 정수라서 int 안에 마이너스 3이 오면 마이너스 2.5가 오면 int에 마이너스 2.5가 오면 작은 쪽 정수라서 답이 마이너스 3이 돼요. 이게 좀 더 들어간 겁니다. 요거는 요거대로 정리 딱 하시고 음수일 때 이거는 마이너스 3이 되죠. 만약에 trunc에 마이너스 2.5가 오면요. trunc나 라운드 다운에 마이너스 2.5,0 해서 정수 자리로 하면 그냥 뒷자리만 버리는 거예요. trunc나 라운드 다운은 뒷자리만 버려서 마이너스 2가 되는데 int는 음수 쪽일 때는 작은 쪽 정수의 의미니까 이렇게 돼요. 이 부분은 나중에 저 앞에 문제 우리가 안 풀고 왔는 부분 있잖아요. 자, 저 앞에 가면 trunc 함수의 의미와 또는 또 int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여기 앞에서 간단한 함수들의 함수 의미들 int 32.2의 답이 뭐가 나오는지 마이너스 7.4면 요거 틀렸는 거죠. 마이너스 8이 나온다 하는 거 이제 요 의미를 좀 더 정확히 이해를 하는지 trunc의 8.6은 그냥 뒷자리만 버려서 마이너스 8이 나오는데 int는 뒷자리만 버리는 게 아니라 작은 쪽 정수로 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8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요 함수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는지 묻는 내용이고 지금은 이제 그래서 그 int와 trunc와 라운드 다운은 정수 자리까지 표현할 때 양수 쪽이면 일단은 똑같은 답이 나옵니다. 양수 쪽일 때. 자, daverage를 한번 풀고 갈게요. 그냥 자, daverage로는 4가 남으면 자, 83번 문제 나와 있죠. 4가 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하나 구해 볼게요. 자, 아무 자리나 빈 셀에 그냥 답을 구해 볼게요. daverage면 4가 남으면 어때야 돼요? 조건을 종류 4가 이렇게 선택하면 되니까 D가 들어간 함수는 조건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따로 어디 다른 셀에 넣을 필요 없이 저걸 쓰면 되죠. 자, equal dAverage. dAverage 함수는 데이터 전체를 다 넣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인수는 계산할 필드 정보가 들어가고요. 세 번째 인수는 종류가 4가라고 해서 필드명과 조건 내용을 같이 넣고요. 자, 이거의 답이 12.666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그죠? 자, 이 답을 자, 요거 앞에 int 갈로 열고 저 뒤에 가서 닫으면 int 해서 갈로 열고 닫아주면 12가 된다는 거죠. 작은 쪽 정수니까 아까 12.666 이렇게 나오는데 int를 딱 해주니까 12가 되고 자, int를 지우고 trunc를 적을게요. trunc라는 함수 자, 이 함수는 콤마 0은 생략할 수 있다 했고요. 그래서 trunc는 소수점 이하 자리를 버렸으니까 마찬가지로 12가 되고 자, trunc를 지우고 라운드 다운을 써볼게요. 자, 라운드 다운에
라운드 다운은 인수가 무조건 2개 들어가야 되죠. 라운드 다운에 자, 저 뒤에 가서 쉼표 찍고 0을 정수 자리까지면 0을 적어줘야 되죠. 0이라고 적어주면 마찬가지로 12가 되고, 자, 또 함수를 바꿔서 라운드 다운이 아니라 그냥 라운드 함수를 하면 반올림이니까 13이 되는 거예요. 그죠? 반올림이니까 원래 숫자는 뭐였어요? 12.666 뭐 이렇게 갔잖아요. 그래서 0.6이 반 올려져서 13이 답이 된다고. 84번은 뒷섬의 첫 번째 인수는 데이터 전체. 이 데이터 전체에 대해서 세 번째 인수는 A9에서 A10이 조건이니까 상여금이 100만원 이상인 거. 상여금이 100만원 이상인 거를 필터해서, 자, 상여금 100만원 이상 찾았어요. 그 다음 요 자리가 뭡니까? 계산할 필드. 상여금 필드에 대해서 함수가 sum. 그러니까 요거 2개의 합을 구하라. 그죠? 요 자리에 합을 구하죠. 그래서 요거 2개의 합 답이 됐고요. 인수를 해석을 결과물을 보고 해석을 그죠? 할 수 있는지 보는 거죠. 자, 85번에 직책이 과장인 직원들의 급여 총액의 합. 직책이 과장인 급여 총액의 합. 그래서 뒷섬이고 첫 번째 인수는 데이터 전체, 두 번째 인수는 계산할 필드. 계산할 필드를 필드 주소인 이 3번이 와도 되고요. 자, 데이터 범위 다 똑같네요. 3번은 안 되고, 그 다음에 계산할 필드에는 5, 하나, 둘, 셋, 넷, 5번째니까 5라고 와도 되고, 또는 급여 총액이니까 2, 3이 와도 되고, 1번이나 2번에 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이렇게 다 와도 돼요. 또 4번은 잘못됐네요. 순서가 잘못됐죠. 1번이나 2번은 두 번째 인수까지는 이렇게 오든 이렇게 오든 상관없고, 그 다음 세 번째 인수는 조건 범위. 요게 조건 범위죠. C13에서 C14. 반드시 필드명, 요 필드명 넣어서 요만큼이 돼야 되죠. 2번은요. C13에서 D13. 이게 조건은 아니잖아요. 조건이 요렇게 와야 되니까 조건 범위가 1번이 맞네요. 그래서 뒷섬 함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그냥 인수 구조를 알면 되는 문제네요. 자, 이게 85번 한번 풀어볼까요? (85번을) 푸는데 급여 총액을 안 적어놨는데, 급여 총액은 자, 어떻게 하면 급여 총액이죠? 기본급에 수당을 더하면 급여죠. 지금 기본급에 수당을 더하면 돼요. 이꼴 뭐 썸 함수를 써도 되지만 간단한 거는 그냥 이렇게 2개 더하시면 되겠네요. 2개 더해서 이렇게 구하시고, 이 식을 쭉 복사해서 채우면 급여 총액 구해놨고요. 자, 이제는 직책이 과장인 급여 총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 합을 조건 만족하는 합 뒷섬. 첫 번째 인수는 데이터 필드명 포함해서 데이터 다 넣고, 두 번째 인수는 계산할 필드 셀 주소가 오거나, 또는 하나, 둘, 셋, 넷, 5번째니까 5라고 적히거나, 또는 따옴표 해서 급여 총액이라고 적거나, 어쨌든 계산할 필드가 오고, 그 다음 세 번째 인수는 직책이 과장, 필드명 포함해서 직책 과장이라는 조건이 오고, 그렇게 답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인수 구조를 아는지 묻는 기본 유형이고요. 자, 86번 강동 매장의 수량 합
합계. 이제 똑같은 거죠. 전체 범위, 첫 번째 인수는 전체 범위, 함수는 뒷섬에, 그 다음에 전체 범위 중에서 1번, 일단 전체 첫 번째 인수 이 범위만 딱 봐도 2번이 답이네요. 1번에 A2부터 해서 필드명 빠지면 안 되죠. 3번에 D1에서 D5 이거 아니고 그죠? 전체 범위가 들어가는 첫 번째 인수의 전체 범위 들어가는 거 2번이 답이네요. 자, 전체 범위, 그 다음 두 번째 인수는 계산할 필드 수량 네 번째 있으니까 4라고 적어도 되고, 세 번째 인수는 매장명 강동, 요게 A7에서 A8 요만큼이니까 됐고, 자, 썸을 쓸 수도 있는데 썸을 썼다면 뭐라고 적혀야 돼요? 이런 인수 형식이 아니라 썸이 들어왔다면 직접 내가 강동인 거를 찾아서 D2번 또 강동인 거 D4번 이렇게 들어왔으면 썸을 써도 되는 거죠. 이거는 함수한테 그 조건 비교를 맡긴 게 아니고 우리가 직접 강동인 거 요 값, 강동인 것의 요 값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죠. 근데 지금 인수 구조가 잘못됐잖아요. 그죠? 썸에 필요한 구조가 아니고. 자, 뒷썸으로 제대로 풀면 2번처럼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자, 직접 풀어보는 거는 직접 해보시고, 자, A7에서 A8, A9번 셀에 입력된 함수식의 결과로 바르게 나간 거. 자, 뒷섬에 A1에서 C5, B1 계산을 B1에 대해서 하라고 되어 있어요. B1이 단가네요. B1이 단가. 단가를 전체 범위 중에서 단가의 합을 구하라는 겁니다. 조건은 단가가 25보다 큰. 자, 그럼 단가가 25보다 큰 거, 단가가 25보다 큰 거를 찾을게요. 단가 25보다 큰 거, 이거 크다 돼 있으니까 이거는 아니죠. 그래서 요거 두 개의 뭐의 평균요? 아니 뭐의 합? 단가의 합. B1에 대한 단가의 합. 요거 두 개의 합이니까 이거 답은 80이 되고 30 더하기 50 해서 합이죠. 80. 자, 그 다음 Dmax는 조건 만족하는 최대값이죠. 조건은 똑같으니까 무조건 이 전체 데이터 중에 요 조건 하면 일단 요 두 개의 레코드가 필터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 자, B1에 대한 최대값, B1이 단가니까 이거 두 개의 최대값은 50이죠. 30, 50 중에 제일 큰 거 50. 그 다음 D카운트 이 범위 중에서 전체 범위, 그 다음 조건 이거는 다 똑같네요. 이 자리에 개수를 구하라 했으니까 하나, 둘, 2. D카운트는 개수를 구하니까 두 개다 해서 2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 함수식 3개를 다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자, 88번은 뭐 문장은 읽어보시고 저 위에 그림 보면 대충 파악을 할 수 있겠네요. 자, 이 전체 데이터 중에서 몸무게가 70 이상인 사람의 인원수를 구하라 하는 거죠. D카운트와 D카운트 A 두 개의 함수가 나오는 문제 유형이 있어요. 자, D카운트와 D카운트 A가 있어요. D카운트는 두 번째 인수 자리에, 자, 요 문제는 실기에서도 잘 기억을 할게요. 자, D카운트는 두 번째 인수 자리에 반드시 숫자 필드가 와야 됩니다. 숫자 필드. 이때 숫자 필드라는 건 뭐냐면 여기 데이터가 이거는 숫자 필드죠. 이거는 문자가 있는 필드죠. 이건 숫자, 이거 숫자. 그러니까 이름 필드는 안 된다는 거예요. D카운트는 숫자가 아닌 이름이 적혀 있는 두 번째 필드는 안 돼요. 못 구합니다. D카운트 A는요. 아무거나 빈 셀이 있는 경우 아니면 아무거나 다 돼요. 그래서 D카운트 A는 두 번째 인수 자리가 2가 오든 3이 오든 상관없다고요. 근데 D카운트는 2는 안 되고 1, 3, 4는 다 괜찮아요. D카운트 함수는 이 자리에 1이 와도 되고요. 3이 와도 되고 4가 와도 돼요. 여기에 숫자형의 자료가 들어있는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요 두 번째 수에 그건 다 되는데 두 번째 거 이거는 문자 자료라서 못 헤아린다는 겁니다. 몸무게가 70kg 이상하면 요 두 개의 자료가 필터는 됐죠. 두 자료가 필터는 됐는데 이거 가지고는 하나 둘 이것도 하나 둘 헤아릴 수 있지만 이걸로는 못 헤아리고 못 헤아려서 0 이렇게 나온다고요. 디카운트에 2가 들어와 버리면 이름 문자는 못 헤아리기 때문에 답이 0 나오고 다른 것들은 다 2라고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디카운트 중에서 찾으셔야 돼요. 이렇게 이런 유형이 딱 나오면 디카운트 중에서 문자가 적혀 있는 2 적혀 있으면 그거 틀린 거예요. 자, 한번 풀어볼까요? (88번이었나요) 자, 88번 문제 디카운트로 빈 셀에다가 그냥 위에 빈자리에다가 해볼게요. 자, 디카운트 A 함수로는 디카운트 A로 뭐 번호는 그냥 빼버릴게요. 번호 빼고 요것만 가지고 해볼게요. 디카운트 A로 이 범위 중에서 두 번째 인수 무엇의 개수를 구하라 할 때 개수는 키의 개수, 몸무게 개수 이렇게 문장으로 실기 문제 같으면 문장을 주지 않죠. 그냥 몸무게가 70kg 이상인 인원수를 구하라 했을 때 디카운트 A는 빈 셀이 있는 것이 아니면 아무 셀이나 선택해도 된다고요. 이거 해도 되고 이거 해도 되고 이거 두 번째 인수 자리에 아무거나 들어와도 된다고. 아무거나 와도 되고 쉼표 찍고 세 번째 인수 자리에 몸무게가 70 이상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자, 그리고 갈로 닫을게요. 그래서 지금 아무거나 와도 뭐 되니까 그냥 이거 해주면 답을 70kg 이상인 거 2개 2라고 답을 구했어요. 근데 디카운트 함수가 되면 디카운트 함수일 때 엔터 치면 몸무게 자리는 2개라고 답을 구하는데 디카운트 함수일 때 이름 자리를 선택해 버리면 밑에 자료가 문자라서 0이라고 못 헤아린다고요. 이거를 요 78, 80 있는 요 두 레코드가 필터돼도 이거는 문자 숫자가 하나도 없으니까 숫자의 개수를 헤아리는데 숫자가 없으니까 0이라고 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카운트는 숫자의 개수를 헤아리기 때문에 숫자 자료 있는 필드만 가능하고 디카운트 A는 아무 필드나 빈 셀이 있는 거 아니면 아무 필드나 다 된다. 자, 같은 문제죠. 키가 조건만 바뀌었죠. 키가 170 이상인 인원수. 디카운트와 디카운트 A가 나오는 유형에서는 뭘 보시라고요? 디카운트 A는 답이 될 수 없고 디카운트에 두 번째 인수 자리가 자, 두 번째 인수 자리가 문자가 있는 건 못 헤아린다. 2가 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디카운트에 2 빼고 1, 3, 4는 다 괜찮고 그래서 2가 온 거 1번이 틀렸다. 위에 거랑 똑같은 문제인데 데이터만 살짝 바꾼 거죠. 자, 위에 문제 가지고 dmin 함수로 요거 풀면 답 뭐 나올까요? 한번 볼까요? 데이터는 위에 거랑 똑같고 전체 데이터 그 다음 조건 내용 동일한데 4라고 적혀 있으면 계산할 필드가 네 번째 거 그럼 170 이상인 거 이 범위 중에서 키가 170 이상인 거 하나 둘 요 두 개의 레코드가 필터 됐고요. 4라고 했으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값에 뭘 구하라고요? 최소값. 이거의 최소값은 69가 되겠네요. 그죠? 이 자료 전체 중에 이 조건 만족하는 걸 필터해서 네 번째 필드의 최소값, 네 번째 필드 몸무게의 최소값 69다 하는 겁니다. 다음에 91번
엑셀이 80 이상인 인원수. 조건이 엑셀 80 이상. 그러면 인원수를 구하는 함수 중에 dCount가 오거나 COUNTIF가 오면 되겠죠. 자, dCount가 왔다면, dCount라면 전체 데이터, 그 다음 계산할 필드는 숫자 있는 필드 아무거나 다 오면 되죠. 그래서 전체 데이터가 오고 2라고 적었으니까 두 번째 필드는 숫자가 있는 거네요. 그래서 이것도 되고, 그 다음 조건으로 요거 조건도 똑같고, 자, 2번은 잘못됐네요. 그죠? 2번 잘못 봤네요. 자, 첫 번째 인수에 A1부터 필드명 포함해서 전체 들어가야 되죠. A1부터 와야 되는데 A2부터 왔으니까 틀렸네요. 카운트는 조건 비교 못하니까 카운트도 아니고, 자, 카운트 if로도 할 수 있지만 카운트 if로 할 거면 인수가 어떻게 돼야 돼요? 이런 형식이 아니고 카운트 if면, 자, 지금 엑셀이 80 이상이면 이렇게 범위해야죠. B2에서 B5번 중에서 80 이상 하는 요 밑에 고급 필터의 조건 밑에 있는 이 부분만 있으면 되거든요. 이 부분이 크거나 같다 80은 문자 형태니까 이렇게 80 적어주면 됩니다. count if 이 범위 중에서 이 조건 해주면 답을 구할 거예요. 자, 이거는 풀어볼게요. dCount로도 풀어보고 count if로도 풀어보고, 자, 요만큼 데이터 가지고 해볼게요. 빈 셀에 이꼴 조건 만족하는, 방금 만족하는 개수를 구하라 했죠. 그래서 자, 이꼴 dCount로 먼저 풀어보죠. dCount 전체 데이터, 총점 순위는 빼버릴게요. 자, 이만큼 이 데이터들 중에서 씹혀 찍고, dCount면 이거 됩니까? 요거 안 되는 거죠. 문자가 적혀 있는 필드명은 안 되고, 엑셀이든 상식이든 아무거나 다 되고요. 쉼표 찍고, 그다음 세 번째 인수는 고급 필터 조건처럼 엑셀 80 이상 요렇게 필요하다고요. 반드시 필드명을 넣어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count if로 푼다면 count if로 풀면 이 범위 중에서 그 다음 조건으로 크거나 같다 80 요만큼만 적으면 된다고요. 필드명 쓰지 않습니다. 그죠? 필드명을 사용하는 것은 D가 들어가는 함수밖에 없다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조건 비교해서 똑같은 2를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count if로는 이 범위 중에 이 조건 이렇게 써야지 맞는 거고, dCount로 했으면 또는 dCount A로 했으면 이런 식으로 적어줘야 되고, 그래서 그 각각의 함수들이 다 사용이 가능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문제 요 종류로 썸if와 dSum의 비슷한 유형을 이 종류로 이만큼 많잖아요. 지금 그죠? 벌써 이틀째 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 중에 한 개 정도는 무조건 있다고 봐야 돼요. 문제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이런 종류에 대해서 조건 만족하는 함수. 그거는 실기 문제 풀 때도 그 5문항 나오죠. 실기 문제 5문항 중에 1개 내지 2개씩 나옵니다. 썸if와 dSum 요 종류에서, 그죠? 1개 내지 2개씩, 거의 2개씩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네요. 요거부터는 이제 if 문제네요. 자, 실기책 가져오셨죠? 쉬었다 와서 실기책에 또 썸if에서 안 다뤘던 다른 것 또 있어요. 또 더 설명드려야 돼요. 예, 쉬었다 와서 실기를 할게요. 상여금이 150만보다 크면서, 자, 만약에 D가 나오는 함수였으면 상여금 크다 150만
이렇게 적었겠죠. 그런데 count if 그죠? s 함수가 나왔으면 요 밑에 부분만 사용하면 돼요. 자, 요거면서 또 기본급의 평균 이상, 기본급이 평균 이상인데 기본급의 평균 에브리지 기본급 범위. 자, 이렇게 오면 기본급의 평균을 구해서 그거 이상이다. 이렇게 조건은 상여금은 150만보다 크고 기본급은 기본급 범위의 평균 값을 구해서 그거 이상이면 되거든요. 자, count if s는 인수가 범위 조건 이렇게 들어가니까 자, 데이터에 가서 count if로 count if s 조건이 여러 개 있으면 count if s를 하고요. 자, 상여금 범위는 상여금은 범위를 하고 쉼표 찍고 조건은요. 크다. 그죠? 따옴표 안에. 왜 따옴표를 찍죠? 크다 150만 이렇게 적을 때 이 크다 150만 1500 000 자, 크다 기호가 숫자만 순수하게 있는 것이 아니면 자, 크다 기호가 같이 들어가면 문자입니다. 그래서 따옴표를 붙인 거예요. 엑셀에서 문자에는 큰 따옴표 붙이죠. 자, 쉼표 찍고 그 다음 기본급 자리에는 기본급 범위를 하고 범위를 주고 조건을 따로 적어요. 그죠? 범위, 그 다음 쉼표 찍고 조건은 자, 의미를 그대로 적어보면 크거나 같다. 지금 이게 맞는 식은 아닙니다. 의미대로 맞게 적어볼게요. 에브리지 크거나 같다. 에브리지 기본급의 평균. 기본급의 평균 이상이면 그랬으니까 기본급의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기본급 범위. 자, 그리고 자, 범위를 넣으면 셀에 무조건 셀 주소에 범위가 적혀지면 색깔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색깔이 안 들어가고 있어요. 자, 갈로 닫을게요. 자, 우린 분명히 기본급 범위 이거의 평균으로 에브리지 요 D15에서 22 맞게 범위를 했는데 색이 안 들어가고 있어요. 자, 왜 안 들어갔는가 하면 자, 크거나 같다 이거는 문자죠. 문자라서 따옴표가 필요한데 아까 이거 150만보다 크다처럼 이런 식으로 따옴표를 하면 만약 이렇게 따옴표를 하면요. 따옴표 안에 들어간 건 문자라서 이 함수가 계산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수는 따옴표 안에 못 넣어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따로 떼서 이거는 문자 그 다음 이거 함수. 근데 문자와 함수가 그냥 못 있어요. 연결 연산자를 붙여서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색깔 딱 들어간 거 보이죠? 자, 요렇게 해서 조건을 요런 형식으로 표현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갈로 닫을게요. 그러면 몇 명인지 인원수를 딱 구합니다. 뒤에 명자 붙이라 했으니까 명자 붙이라는 말이 있죠. 자, 요렇게 구하고 그 뒤에 명자 붙여주기 위해서 자, 함수식 뒤에 연결 연산자에서 명자 이어주면 되죠. 자, 연결 연산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랭크 함수를 이용해서 순위를 구했어요. 자, 랭크 이용해서 랭크.eq 뭐 이렇게 해서 순위를 구했어요. 이 구해진 순위 숫자 뒤에 몇 위라고 적어주라면 그냥 위 이렇게 적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서 적어요? 함수식 뒤에 가서 이 함수와 위라는 글자를 연결시켜서 위를 적죠. 만약에 count 함수를 이용해서 뭔가 개수를 구했는데 뒤에 명이라는 글자를 붙이고 싶으면 함수와 문자 뒤에 사이에 연결 연산자를 붙이죠. 그것처럼 크거나 같다 에브리지라고 했을 때 이거는 함수고 이거는 문자니까 이 문자와
함수 사이에 연결을 시켜줘야 하나의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 문자, 요 함수 연결시켜서 의미는 에버리지 크거나 같다 평균값이 얼마 나오겠죠. 그 숫자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의미가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는 따로 빼야 되고 문자는 요만큼이라서 이렇게 문자 부분과 함수 부분을 연결시켜서 한 개의 조건으로 표현을 했어요. 자, 의미를 알아야 어디 따옴표가 어디까지 가고 연결 연산자가 그죠? 어디에 들어가는지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조건 표현할 때 의미는 크거나 같다 평균, 기본급의 평균 이상이다 하는데 크거나 같다는 따옴표로 표현하고 평균은 에버리지 함수로 계산해서 둘을 연결시키면 크거나 같다 얼마 이렇게 해서 조건 비교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함수가 다 계산되어지고 나면 답으로 몇 명 숫자가 나올 거고 그 숫자 뒤에 명자를 붙일 때도 한 번 더 연결 연산자가 필요한 거고요. 함수식의 결과 값과 명이라는 글자를 연결시켜서 하나의 답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대부분은 이런 유형으로 지금은 count if s로 인원수를 구했지만 뭐 sum if의 함수에도 조건이 필요할 때 뭐가 평균 이상인 값에 뭐 합을 구하라 이런 식으로 조건이 평균 이상 나오면 다 똑같아요. count if든 sum if든 average if든 평균 이상이다라는 조건이면 항상 이런 식으로 적습니다. 또 그 비슷한 유형으로 86페이지 3번이에요. 86페이지 3번은 수학 삼각 1번 시트고요. 수학 삼각 1번 시트. 구입 수량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가진 고객들의 구입 총액의 합계를 계산하라 했어요. sumif가 조건을 만족하는 것들을 찾아서 합을 구하는 것이 sumif인데 mod.sngl이라는 함수가 나와 있어요. 자, 이 함수가 어떤 역할을 하는 함수인지 그걸 설명드릴게요. 자, 3번 자리에 그냥 빈 셀 아무 자리나 선택해서 equal MODE SNGL 해서 모드 함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함수의 옆에 힌트가 보이죠? 가장 자주 발생하는 최빈값, 최빈수. 자, MODE SNGL에서 이 숫자들을 범위를 쫙 넣어주면 그냥 이 숫자들의 범위만 넣으면 돼요. 그러면 갈로 닫아서 엔터 딱 치면 어떤 답을 찾아오는가 하면 이 숫자들 중에서 제일 제일 자주 나온 숫자, 제일 자주 나온 거. 자, 4가 하나, 둘, 3번 나왔고요. 9는 한 번, 2번, 5는 한 번, 2번, 7은 한 번, 1도 한 번. 제일 자주 나온 숫자 4잖아요. 그래서 MOD가 엔터 치면 그 4를 찾아준다는 겁니다. 최빈값, 자주 나온 숫자를 찾아주는 게 MOD 함수예요.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그래서 구입 수량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가진 그러니까 MOD의 결과물인 4인 구입 수량이 4인 고객들의 구입 총액의 합계 이런 거죠. 그러니까 4라는 거는 어떻게 알아요? MOD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하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조건을 만족하는 합계 sumif 함수를 해볼게요. 자, equal sumif 함수의 첫 번째 인수는 조건을 비교할 값. 구입 수량 중에서 심표 찍고요. 그 다음 조건은 구입 수량의 최빈값하고 같으면 MODE SNGL로
이 범위의 채빈값을 구하라 이렇게 해주면 이 값하고 이 범위 중에서 MOD로 구한 그 값하고 같으면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같다라는 기호는 굳이 안 써도 되거든요. 만약에 굳이 쓰려고 하면 아까처럼 따옴표 넣고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굳이 쓰려고 하면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같다는 생략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안 쓰면 돼요. 안 쓰면 이 범위 중에 MOD 값하고 같은 걸 찾아서, 다음 쉼표 찍고요. 합을 구하고 싶은 자리는 그 4인 거 그걸 찾아서 구입 총액 자리에 합을 구하라. 계산을 하고 싶은 자리는 구입 총액 자리, 그리고 갈로 닫으면 돼요. 구입 수량 중에 가장 자주 나온 구입 수량의 구입 총액에 대한 합을 구하라,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게 답인 거예요. 그래서 같다 하는 건 생략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 밑에다가 제가 등급이 골드인 것의 개수를 구하라 할 때, 자 이렇게 하죠. 조건 만족하는 개수면 count if 이 범위 중에서 골드, 이렇게 하면 count if 이 범위 중에 골드라고 하면 골드인 것을 개수를 헤아리잖아요. 이때 사실 정확한 의미는 골드라는 글자하고 같다 이런 거죠. 같다. 앞에서 다른 저번 주에 풀 때 만약에 골드가 아니다 라고 표현하고 싶으면 같지 않다 기호를 쓸 때는 이렇게 쓰죠. 같지 않다 기호는 생략할 수가 없으니까 골드와 같지 않은 것의 개수를 구할 땐 이렇게 같지 않다 골드 전체를 따옴표로 묶었는데, 골드하고 같은 걸 찾을 땐 굳이 같다라는 기호를 써도 상관없지만 안 쓰고 이렇게 썼었거든요. 그죠? 그렇듯이 지금 요 문제를 풀 때, 아까 이거 풀 때 MOD하고 같다라고 쓰려고 하면 문자 부분하고 뒤에 MOD의 결과물하고 연결을 시켜야 4하고 같다, 4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굳이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다를 없애버리면 돼요. 그리고 연결연산자는 문제에서 연결연산자는 쓰라 할 때만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쓰라는 말도 없었고 굳이 안 써도 되니까 이 부분이 빠져서 이렇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통은 아까 여기서 풀 때처럼 평균 이상 이런 문제가 좀 더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러니까 저렇게 채빈값하고 같으면 같다는 생략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조건에 함수가 들어가면 이렇게 신경 써서 표현을 해야 돼요. 조건에 함수 계산해서 들어가는 함수가 있으면 이런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sum if, count if에서.